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미술 기법론, 연필 잡는 법, 연필 쥐는 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페이드 그립, 꽃삽 잡는 법, 이걸 설명드리죠. 자,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연필 쥐는 법은 손묘를 위한 거고, 이것을 잘 익히면 칠할 때도 칠묘를 할 때 전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긋기가 예술성을 가지려면 숙련성이 있어야 되고, 그 숙련성은 태세, 농담, 지속, 장단을 능숙하게 조합해서 구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예술로서 그리고 싶은지 기술로서 그리고 싶은지 두 가지 선택을 한다면 요걸 적절하게 다 쓰면은, 이런 훈련을 받으면 예술성이 높아지고, 이 중에 일부를 쓰게 되면 기술성을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가늘고 흐리고 빠르고 짧은 뭐 이런 선들만을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기술적으로 원숙한 것은 될 수 있죠. 자, 예술의 생명 감동인데, 감동은 이성, 감성, 야성을 두루 자극해야만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성이 부족하게 되면, 그래서 이성과 감성만 자극하게 되면 그런 문화는 되게 기술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기술은 감탄을 줄 수 있지만 감동을 주지 못하고, 감동은 또 감탄과는 약간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은 잘 선택해서 길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목적인 꽃삽쥐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죠. 역시 해부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선묘, 칠묘가 예술성을 가지려면 숙련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제가 누차 강조했죠.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가 또 반드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성악가도 음정과 박자가 정확하게 맞는데 힘이 없다. 그러면 최고의 연주가 될 수 없죠. 기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이 정확하더라도 힘이 있어야 비로소 큰 감동을 주는 선이 됩니다. 그 힘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우리 몸에 대근육을 사용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대근육은 우리 몸통, 체간, 몸통 가까이에 있는 근육들, 이런 근육들을 사용하는 그런 붙잡는 법이다, 지필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힘이 있으면 어째서 예술이 되느냐? 섬세함과 힘, 이건 상반관계인데, 이 두 가지를 다 이루어야만, 조화를 이루어야만 그것이 정도 높은 예술이 됩니다. 힘이 없고 섬세하면 기술품이 되고, 힘 있고 섬세하면 예술품이 됩니다.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다양성의 통일이에요. 상반적인 것들이 통일을 이룰 때 아름다움의 정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표를 정하고 쥐는 법, 펜 쥐는 법, 연필 쥐는 법 잘 익숙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펜 쥐는 스페이드 그립, 삽쥐기법은 물론 동양에서는 이런 법을 근 적이 없어요. 펜 그립도 서양 화법의 지필법이죠. 스페이드 그립도 서양 화법입니다. 쥐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여기다 그릴 때 이렇게 손등이 보이게 해서 긋거나 또는 손바닥에서 긋거나 이렇게 하지 말란 말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은 엄지손가락이 위로 올라오도록, 그래서 팔에 이렇게 직선이 되도록, 그래서 그을 때 그것을 깨트리지 말고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손 연습을, 무한의 거리에서부터 무한의 거리로 가는 직선 연습을
하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면서 여기 둘째 손가락의 둘째 마디에 놓인 연필을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돌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돌려가면서 쭉 그으면서 이렇게 돌리면, 그으면서 안으로 돌리면 곡선이 일어나겠죠. 손은 반드시 가고 있는데 선은 곡선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연습하기 바랍니다. 얼마나 세게 누르느냐는 여기 펴는 근육들, 신근들이 작용하는 겁니다. 우리 동양의 필법은 신근을 덜 씁니다. 서양 화법은 신근을 쓰는 화법이에요. 지금 서양 화법이 국제미술문화이기 때문에 우리도 국제미술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법을 익혀야 됩니다. 그 대신 우리의 전통문화, 전통미술의 그런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는 서양 화법과 동양 화법의 몸쓰기, 팔쓰기, 선긋기의 차이를 잘 익히고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엄지손가락을 위에 놓고 합니다. 뉘거나 엎거나 하면 안 됩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연필을 둘째 마디에서 돌려서 곡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필을 이렇게 스페이드 그립으로 잡고 쥐고 아래로 누르면 농도가 센 선을 그을 수 있죠. 위팔, 아래팔도 아래로 내려서 농도가 센 선을 그릴 수 있죠. 이런 근육들은 모두 여기 펴는 쪽의 근육, 관절을 펴는 쪽의 근육을 작용하는 건데, 이런 필법은 서양 화가들이 만든 거고, 서양 화가들이 이미 구석기 시부터 쓰던 그런 법입니다. 물론 그 위에 큰 근육도 다 쓰죠. 여기 있는 근육들은 굽히는 근육, 굴근들이지만 굴근도 쓰고, 또 겉에 있는 근육뿐 아니라 속에 들어있는 굴근도 쓰죠. 위팔의 굴근. 그러나 이것보다도 서양 화법은 팔 뒤에 있는 여러분들이 삼두박근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근육이죠. 이것은 펴는 근육입니다. 이런 펴는 근육을 주로 쓰는 것이 펴는 근육, 여기 요즘에는 광배근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이제 넓은 근육이니까 활배근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육들을 쓰는데 이게 다 펴는 근육들입니다. 그래서 신근을 더 많이 쓰는 동작이 서양 화법의 그런 우리 동양 화법과 다른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코뿔소죠. 이 코뿔소를 그린 선을 보세요. 두 마리를 그렸는데 이것은 손가락 가지고 그린 게 아닙니다. 손목 가지고 그린 게 아닙니다. 팔 전체를 써서 어깨 관절을 이용해서 그린 겁니다. 왼손 같습니까? 오른손 같습니까? 오른팔로 그렸죠. 쫙 이렇게 쫙 그렸죠. 이쪽은 안쪽이니까 이렇게 꼬부라졌죠. 이런 힘차고 정확한 이런 선이 34,000년 전에 이런 선이 지금 우리에게 또 감동을 주는 이유는 큰 근육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큰 근육을, 이 화가가 썼던 큰 근육을 우리가 지금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뇌가 공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근육을 써서 이런 선을 그렸을 때 앞으로 3만 년 후에 우리 후손들에게도 똑같은 감동을 주게 될 겁니다. 이왕 선을 그릴 때는 그런 선을 긋도록 연습하는 것이 당연히 권할 수 있는 일이죠. 이해가 충분히 되시죠? 자, 여기는 이렇게 꼬려 오른손으로 오른팔로 했기 때문에 사람은 기본적으로 오른손잡이가 특히 우리 한국인은 왼손잡이가 적은 민족입니다. 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오른손잡이가 원래 사람의 그런 손잡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른손잡이 구석기인이 그린, 그것도 서양인이 그린 건데 우리에게까지 공감을 주는 이런 선을 그리게 된 겁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도 선 연습을 할 때 3만 년 후에도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선 연습을 지금 해두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